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돈을 벌고 오겠습니다. 이런 씨밥 일하고 올게요. 바이바이. 아, 이제 일 끝났습니다. 이제 일 끝나고 진짜 개빡셌습니다. 하루하루가 진짜 일 끝나고 이제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좀 약간 힐링 필요해가지고 힐링 좀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얘기할 주제는 카페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카페의 힘듦, 창업, 자본.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 카페 하셨을 때, 오픈하셨을 때 막 손님 없다고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폐업하잖아요. 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열심히 사세요. 저처럼 폐업하고 나서 다시 열심히 막 투잡 뛰시지 마시고. 근데 전철 타기 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전철에서 그 개찰구 앞에서 왜 이렇게 계속 커플들 껴안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한 3커플 껴안고 있어요. 안 놔줘. 왜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요, 집을. 와, 씨. 핸디시가 3시 40분. 와, 개빡셌습니다. 설거지와 엄청 홀서빙. 너무 힘들었어요. 돈 벌기 참 힘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폐업을 1년 딱 하고 딱 카페를 폐업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시작하지만 오, 이쁘다. 와, 근데 진짜 잘해요, 요즘에 카페들이. 여기 봐봐요. 와, 딱 인스타 각 나오죠. 와,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카페업에서 제가 카페 쪽으로 한 3년 반을 일했어요. 그러니까 좀 대기업에서 하는 카페인데, 거기서 진짜 말단 사원부터 사원, 부점장, 점장, 슈퍼바이저까지 갔었어요. 3년 안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제 슈퍼바이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카페 오픈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점점 회사가 커질수록 그 카페가 커질수록 점점 점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처에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에다가 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대전, 대구, 광주, 뭐 부산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오픈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현지에 사는 직원들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근처에서 일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 곳으로 출장을 가서, 대전이 오픈이다. 그럼 그 대전으로 출장을 가서 한 3년? 3년. 정신이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일 끝나고 또 일을 하니까 한 3박 4일 정도? 짧으면? 길었을 때는 2주 동안 있었어요. 2주 동안 제가 거기에 이제 근처에 숙박하면서 오픈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기물 세팅해주고, 인테리어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동선 관리까지. 근데 어떻게 하면 동선이, 이제 예를 들면 커피를 내린다고 했을 때 동선이 최대한 그 옆 사람하고 안 꼬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커피 바고 이쪽이 뭐 디저트 나가는 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있는 범위 안에서 제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디저트 하는 사람하고 동선이 꼬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동선 꼬이지 않고 손님한테까지 서빙 될 때까지 그 동선이 안 꼬이게 하려면은, 예를 들면 컵의 위치, 빨대, 뭐 플라스틱 포장 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동선이 안 꼬이도록 그걸 생각해서 이제 그 일회용품들을, 기물들, 그런 것들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그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정식 오픈이다 그러면은 CS까지 메뉴 교육하고 CS까지, 그리고 우리 커피가 있으면 레시피까지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도 판매했었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뭐 얼마큼 정량을 나가야 되니까 또 원가 관리도 해줘야 되니까 그 원가 관리 해주는 통통 뚫어서 이 슈퍼바이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잘 맞았어요. 전 재밌었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제가 진짜 제 나이에 조금, 그때가 27살이었어 27살에 제가 슈퍼바이저를 했었어요, 회사. 근데 그 점장들이 다 그 회사 점장들이었어요. 다 점장들이 막 31, 32, 33, 그런 34까지 있었어요. 제가 27살 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나이를 아무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3년 반을 준비하고 어떤 계기로 카페를 내 거를 해보자 해서 우연히 이제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2019년 9월 말에 퇴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9월 초부터 그만두고 연차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제 거 있는 거 다 쓰고 준비를 했죠. 인테리어부터 이제 위치까지 다 제가 알아봤어요. 뭐 성수동, 해화 다 가봤었어요. 그때 해화는 그래도 지금 그때 사람 많았었어요. 해화. 성수동은 그때 안 떴고 19년도에 어떻게 딱 그 계기가 연남동. 그때 연남동을 봤었거든요. 근데 와, 연남동 되겠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와, 어마무시했어요. 연남동 그때도 2019년에도. 지금도 어마무시하지만 19년도에도 진짜 어마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도 한 달 넘게 봤어요, 상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그냥 죽치고 앉아 있었어요. 해화에서도 그렇고 그 돈가스집 가가지고 그 똑딱 있죠. 한 사람 올 때마다 똑똑똑 누르는 거, 몇 명이 지나가고 가는지 그거까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5시간 있었나? 5시간 있었는데 한 900몇 명인가 지나갔나? 800몇 명이 지나갔나? 진짜 다 했었어요. 근데 연남동 했는데 연남동 그 골목이 와, 그때만 해도 한 14평, 13평에 월세가 거의 260, 70, 300 이랬어요. 지금 더 비쌀걸 아마? 근데 그때도 14평, 실평 14평 정도가 그랬죠. 한 300 했었는데 와, 진짜 제가 딱 원하는 그 지층 느낌이 좋았거든요. 저는 지층 약간 1층하고 지하하고 사이, 그러니까 살짝 언덕배기 밑으로 해갖고 보일 수 있는. 근데 거기가 진짜 제가 딱 마음에 드는 데 찾았어가지고 그냥 바로 사장님 얘기했죠. 얼마냐, 여기 얼마냐, 집 부동산 바로 얘기해가지고 230인가 220이었는데 220, 30 달라고 했었는데 아니다, 사장님 여기 공실 몇 년 됐냐. 공실 거기가 지층이라서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공실이 길었대요. 한 1년 넘었대요. 그럼 솔직히 그 건물주 입장에서도 빨리 계약을 해주면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2년 계약을 먼저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약이 쭉쭉쭉 돼요. 왜냐면은 여기가 잘 되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도 좋죠. 제가 첫 계약으로 해주고 바로 쭉쭉쭉쭉 계약을 이제 진행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90 해줘라 해서 190 했어요. 190 얼마였지? 190, 예, 190에 계약했어요. 월세. 그때 제가 28살이었어요 미친 거죠. 190만원. 그때 당시 월급이 제가 190인가 200인 걸로 기억하는데, 월급이 제 월급을 한 달마다 내. 근데 저는 약간 자신이 있었어요, 솔직히. 나는 씨발 된다,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해서 씨발 했어요. 계약했어. 근데 못 되돌려. 인테리어를 이제 또 해야 하잖아요. 인테리어 인테리어만 해도 제가 근데 이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될 게, 인테리어 구상을 제가 솔직히 다 짰어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두고, 여기는 어떤 색깔로 하고 어떤 재질을 사용해달라. 뭐 목재는 목재, 스틸은 스틸.
그거 다 짰는데도 제가 한 6군데 7군데 알아봤거든요. 견적이, 그러니까 물론 조금의 그 다른 차이점은 있겠죠, 그 디자인 해주시는 업체마다. 근데 1800부터 4500까지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800만원부터 4500만원까지 다 다르던데요. 똑같은 평수에 뭐 인테리어 다 포함 가격이 1800에서 45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재질의 어떤 나무 목재, 그게 뭐지, 합판으로 다 했었어요. 합판을 생각해 주시고, 여기는 이제 초콜릿 색상이 있어요. 우드 색상 중에. 그러니까 초콜릿을 색상을 입히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나무 합판에 그때 목재가 유행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재질 제가 다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가벽 세워주시고, 화장실 안에는 인테리어 할 것도 없다. 선만 하나 따달라. 1800에서 4500. 그럼 어디다 했겠어요, 솔직히. 1800 그 정도 했죠, 제가. 근데 거기서 진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기물들도, 예를 들면은 제가 그동안 그 슈퍼바이저 하면서 알아온 업체들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똑같이 카페 쪽에서 일했었으니까 뭐가 좋고, 머신이 뭐가 좋고, 그라인더는 뭐가 좋고, 재빙기, 아니면 핫워터 디스펜서, 어떤 게 좋은 것들이 조금 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일회용 컵들은 어디서 하면 좋은지, 그런 것도 다 이제 제가 좀 업체 비교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돈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업도 커피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커피를 배워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있죠. 뭐 기물들부터 일회용품,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초기 그 투자 비용을 낮추는 게 저는 더 먼저라고 생각해요. 바로 예를 들면 제가 처음 인테리어 하면서 슈퍼바이저 그 일을 안 했으면은 사실 어떻게 그 인테리어가 돌아가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재질을 쓰고, 이런 것들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 이 업체, A 업체에서 딱 보면 대화하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나마라도 조금 아는 지식들 얘기하면 얘가 조금 아네라고 하면서 솔직히 소위 말하는 삥땅을 못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이 새끼 봐라? 좀 아네? 약간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화해보면 딱 알잖아요. 인정?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공부를 저는 더 해라. 커피 공부보다 커피는 속성으로 배우세요. 그 개 고수들한테. 솔직히 저는 싹 고수긴 한데, 현실은 지금 야간에 일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인테리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초기 투자 비용을 아끼고, 기물들을, 어떤 머신들을 써야 어떤 머신, 2그룹이 2그룹이 효율적일지, 뭐 예를 들면 1그룹짜리 2개를 쓰는 게 효율적일지, 그라인더는 2개 쓰는 게 효율적일지, 자기 컨셉에 맞춰서 그런 것들 먼저 머리에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런 것도 없이 무슨 무작정 그냥 커피 공부 조금 해가지고 나 커피 잘한다 해서 창업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아낄 수 있는 데서는 아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낀 돈으로 그 월세를 메꾸는 게 더 저는 현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은 뒤로 가기 눌러주셔도 되고. 맞잖아요, 솔직히. 이 가격에 이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첫 달 매출 10월 23일날 오픈했거든요. 근데 그건 10달 빼겠지. 11월달 매출 700얼마인가? 700얼마인데, 그때 원가가 제가 로스팅을 직접 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셔가지고. 로스팅을. 그러면 원가 얼마나 하겠어요, 사실. 제가 일반 디저트도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티라미수. 솔직히 개맛있죠. 꾸덕꾸덕한 티라미수. 일본 있는 분들 올라오시고 저 여기서 또 화면 띄우세요. 사진 여기 띄우세요. 제 거 티라미수.
일본 분들이 댓글 달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원가가 저는 20% 조금 됐던 것 같아요. 20% 원가 20%. 그리고 월세 190에. 그러니까 20%면 예를 들면 700을 팔았다고 쓰면 140이 원가로 다 나가는 거예요. 원가로. 그걸 190 나가면 140에 190 더하면 330이잖아요. 330에 그 다음에 부가세가 더 들죠. 190 플러스 19만원 내야 되니까. 그럼 360. 360으로 원가랑 월세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원가 안에는 뭐 전기세 이런 거는 빼겠죠. 전기세 뭐 그때 전기세랑 수도세 해가지고 30이 안 나왔어요. 뭐 이것저것 지금 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400이에요. 첫 달에 300 가져간 거예요. 제가 한 200 후반 뭐 쓸 거 쓰고 했었으니까 뭐 한 200 후반 200 중후반. 그럼 제 그때가 월급이 200인가 했으니까 그냥 첫 달 오픈하자마자 오픈빨이긴 했죠. 하자마자 제 월급보다 많이 갔어요. 두 번째 달 12월 달 1100 팔았어요. 1100 그 전보다 400을 더 팔았죠. 저는 혼자 했어요. 아르바이트 안 했어요. 저는 손이 개 빨라가지고요. 혼자 했었어요. 혼자. 손을 바꿀게요. 손은 빠른데 손이 아파요. 오래 못 들고 있어요. 그 다음 달에는 제가 1100 팔았으니까 20%에다가 거의 한 500 얼마 가져갔죠. 500 좀 더 넘게. 그러니까 저 솔직히 진짜 대박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혼자 하면 개빡세지만 설거지를 다 모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12월 달에는 이 대가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다 필요 없다. 내가 최고다. 연남동. 왜냐면 연남동이 그때만 해도 19년도 생각해보세요. 유명한 카페들이 많았어요. 그때 진짜 다 그 카페들도 물론 매출 높았지만 저는 혼자서 다 쳐냈기 때문에. 가끔 친구하고 형이 도와줬었어요. 설거지 정도. 설거지 이제 메뉴는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제가 개발해내가지고. 근데 그때 진짜 감사한 분들이 많았죠. 찾아와 주시는. 저는 거기 또 알았어요. 저한테 진짜 그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홍보해라. 네 카페가 지원아, 네 카페가 있는 것은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않겠냐. 일단은 네 거를 먹어봐야 사람들이 또